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있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알림 설정, 종 모양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겠다, 국민 개개인들의 권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윤석열 같이 국민을 무시하고 철면비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의 마음은 정말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지어놓은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윤석열이 탄핵정국 당시에 했던 그런 짓거리와 또 중앙지검장이 돼서 검찰총장이 돼서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알리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잘하는데 제가 이런다면 정말 제가 잘못된 사람이죠. 하지만 이건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은 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 낙마한다고 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단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 정상적인 보수에서의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 끝까지 좀 봐주셔야 돼요. 제가 해답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의 뒤에는 문재인 플러스 양정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만 해도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렇게 특검과 검찰을 공격했던 그 많은 아주머니들, 그분들이 이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이시냐고요. 아니, 어떻게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감옥까지 보낸 윤석열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꺼내달라?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인데 또 그로 인해서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해롱해롱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짓거리를 한 윤석열에게 나라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망쳐먹은 사람한테 나라를 살려달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한테 꺼내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문재인이 원체 나쁜 인간이다 보니까 탄핵 수사 때 윤석열이 조작 날조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문재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윤석열에게 힘을 모아주고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으로도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런 논리에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수 있게 임명한 임명권자가 바로 문재인이란 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잊은 겁니까? 아니면 죄다 간첩들이 공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더군다나 사기와 거짓 탄핵의 원죄 탓인지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친문일색으로 모두 장악을 해버렸고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이 수사권 하나로 법원의 방어권까지 뚫고 문재인을 구속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했다면 이거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검찰총장도 아니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윤석열 뒤에는 문재인의 진짜 최측근 양정철과 이호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양정철은 모습을 간간히 보이고 있었지만 정말 실세 중에 실세는 바로 이호철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로 제가 정리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양정철과 윤석열은 같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었죠. 신빙성이 있는 것이 윤석열의 개인 스폰서 언론이나 다름없는 이 TV조선에서도 2020년 12월 26일 윤석열과 양정철은 같은 편이라는 주제로 앵커와 기자가 일문일답식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과 양정철은 2015년 말 총선 공천을 위해서 만난 이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그때조차도 최소 2번 이상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요. 즉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양정철 라인이 관리해온 인맥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조국 부부 수사는
양정철 라인과 조국 라인의 충돌로 벌어진 일로서 윤석열이 문재인과 직접 대립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당시 조국만을 도려내겠다라고 문재인에게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검찰총장으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직까지 한 자가 바로 윤석열이에요. 이거 제가 지어서 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을 향해서 칼을 들이댔다면서 환호하고 지금까지 기대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상한 점들을 보면요. 정권을 시작하자마자 안희정과 이재명, 임종석, 조국, 김경수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낙마해 나갔다는 겁니다. 아직 이재명은 살아있지만 이제라도 간다고 내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간다니까요. 후보로도 못 나옵니다. 원래 당대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갈등은 늘 있어 왔지만 당대 권력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문재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서로 경쟁을 붙여놓고 미래 권력을 놓고 야합을 해왔던 것이 당대 권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김대중은 이인재와 노무현, 한아갑 등 대권 주자들을 모두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줬고 그 와중에 김대중 측이 이인재가 아닌 노무현을 선택하면서 노무현 측과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놈의 문재인은 대권 주자, 그것도 친노, 친문의 대권 주자가 전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안희정, 이재명, 임종석, 조국은 모두 윤석열에 의해서 일격을 당했고 김경수의 경우는 특검이었어요.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양정철 라인은 윤석열의 검찰을 이용해서 친노, 친문의 대권 주자들을 괴멸시킨 뒤에 조중동 등과 야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입니다. 내각제 개헌,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문재인이 살기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 그로 인해서 지들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껍데기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제 총리로 몰아주고 국민의 눈치 따위는 앞으로 보지 않고 영구적으로 돌아가면서 영구 집권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중요하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각제를 우선 막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정권 교체나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라고 말씀을 입이 부르트도록 드린 겁니다. 원래 다른 정권에서도 현직 대통령들은 늘 집권 말이 되면 권력이 분산되는 내각제를 꿈꾸기 마련입니다. 단 박근혜 대통령은 틀리죠. 지인 죄가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으니까 대통령자의 4년 연임 이 개헌을 말했던 거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 살기 위한 내각제 개헌이라는 겁니다. 둘이 완전히 틀리죠. 개헌이라도.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구치소에 넣은 이것만 넣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이 보수 인사에 그냥 수천 명을 그냥 조작 날조 수사했고 200명을 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게 윤석열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재인의 퇴임 이유를 과연 그 누가 보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제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여권의 대권 주자로 인식되는 이낙연과 이재명이라도 문재인 퇴임 후를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울산 선거 개입,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우리들 병원, 석탄 밀무역, 번인성 등만 해도 차기 정권에서 수사에 비리가 드러나면 바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그 차기 정권에서 국민들이 가만두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역대급으로 해먹었고 역대급 죄를 저질러놨기 때문에 내각제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그 누가 되든지 간에 절대로 못 믿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통령제의 대선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지 살궁리만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말고는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대선 주자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문재인은 그런 여러분들의 심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물밑에서는 내각제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답을 물어보신다면 단연 대선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라는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물론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도 회복시켜 드려야겠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이 좌파들의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전국에 알려서, 전 세계에 알려서,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각제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맞게 되는 것이고,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때가 되면 보수에서 괜찮은 인물을 선택해서 대통령으로 옹립, 추후에 문재인의 수많은 죄들을 특검을 통해서 싹 다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드리는 말씀 두세 번 영상 보시고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대로 하지 않는다면요, 문재인의 계략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정권 교체라든지 문재인 정권을 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절대로 문재인의 계략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법,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정말 이런 투철한 각오로 하루하루 진실된 애국 방송만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죠. 제가 무슨 정치를 할 겁니까? 무슨 뭐 돈을 얼마나 벌 겁니까? 제 돈을 얼마나 두들겨 박았습니까? 제 가게, 5억짜리 가게 그냥 송두리째 다 그냥 4억 9천 홀랑 날린 거 아닙니까? 날거지가 됐어요. 그래도 진실을 밝히면 언젠간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진실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분 맞추면서 윤석열 찬양하고 최재형 찬양하고 그냥 보따리 장수 마냥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성격상 못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쌀을 구걸을 하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진실은 밝혀야 됩니다. 돈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데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외국에 나가 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대한민국을 벗어나선 일주일 이상을 못 버티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하에는 열심히 일을 할수록 빚이 더 늘어나는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취업이 안 되는 세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루빨리 정권 교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 방송, 특히 오늘 방송 2번, 3번 복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파이팅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